월화수목금토일 보통 직장도 주 이틀은 쉬는데 운동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려는 근면한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던져주고 싶네요. 와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치 기름을 철철 흘리며 열심히 달리는 자동차 같으세요. 혹시 웨이트 훈련에 중독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웨이트 초보이던 고수이던 경력이 어떻든 간에 오늘 하루 운동을 쉴 경우 얼마나 많은 근손실과 자신의 목표에 있어서의 퇴보가 일어나게 될지 걱정하게 되는 현상은 아마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종 계획으로는 이틀 뒤 훈련을 해야 하는데 성급히 내일이나 오늘 훈련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보인다고 근육은 자신의 기대만큼 눈에 띄게 성장하진 않습니다. 운동에서의 투자 대비 성과를 얻게 되는 방식이 우리가 시간을 들여 돈을 벌고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라면 무조건 많은 시간을 잦은 빈도로 운동하는 사람이 최대한 많은 근육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으로 다 아시잖아요. 물론 무조건 열심히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뜻으로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노력에 따른 효과면에서 상승 그래프의 경사가 서서히 낮아지거나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빠르게 찾아오기도 하고 유전자가 좋은 분들은 웬만해선 어떻게든 오랜 기간 상승 곡선을 유지하곤 합니다. 이 한계 지점,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해봐야 이상적인 상승 그래프가 나올 수 없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각 개인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훈련 빈도가 주 3회가 맞을 수도 있고 누구는 주 5회가 맞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세션당 투자하는 훈련 시간과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 또한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런 조바심병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스스로 과한 훈련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컨트롤입니다.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조바심 나는 분들은 아무리 몸이 뻐근하고 아리백인 느낌이 나더라도 훈련을 통해 펌핑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정한 운동일과 휴식일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시 강도를 평소보다 높게 잡고 진행한다면 매일 운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확실히 적게 발생합니다. 보통은 보디빌딩식 훈련에서 스트렝스 방식의 훈련으로 목적이 변화를 주게 될 경우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하루씩 쉬어주는 형태로 습관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고강도의 훈련을 하게 되면 휴식일을 지키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건 경험을 거쳐야만 마인드 컨트롤이 수월해집니다. 가령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자가 매일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살이 찔 거라 조바심을 내고 있을 때 죽어라 고생하는 것과 조금 덜 먹어주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차라리 좀 덜 먹고 덜 고생하는 걸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쉴 땐 쉬면서 근육과 관절의 회복을 도모하여 다음날 더 집중 있는 질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시키면 좋습니다. 어떻게든 체중을 늘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도 매일 운동하는 방식과 운동과 휴식을 번갈아하는 방식 중 운동 후 휴식일을 거쳤을 때 체중이 쉽게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칼로리 소모성 운동을 자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운동에 미친 것 같다 싶고 앞선 1번과 2번의 방식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이라도 쉬어야겠다고 느낀다면 주말 문을 닫는 곳이나 회사 근처에 헬스장을 등록하도록 하며 집에 모든 기구가 있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홈짐러라 한다면 운동 이외의 다른 배움에도 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애를 시작하던가 알바를 하던가 배움을 위해 학원을 다니던가 육체적 활동을 하더라도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해 특정 시간을 공원이나 산으로 가는 시간으로 정하던가 종교, 취미 등 특정 공동체에 소속된 활동을 통해 운동 시간을 줄여가도록 해야 합니다. 차라리 운동 관련 공부를 한다 이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행위는 저의 경험상 더욱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만 키울 뿐입니다. 특히나 시간이 많은 학생 때나 백수 시절엔 정말 운동에 중독되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 운동에 미친 게 뭐 잘못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너무 빠지게 되었을 때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크고 작은 부상을 겪게 될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이 적을 때 느끼게 되는 실망, 절망, 그리고 자신감 상실 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남들에 비해 피지컬적인 유전자가 좀 떨어지는 경우엔 이런 열등감이나 보상 심리에 관련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태 이 정도를 노력했는데 놀면서 가끔 운동하는 누구보다 못하네. 유튜브 누구는 이 정도인데 나는 왜 비슷한 나이와 스펙임에도 이것밖에 못하는 걸까? 뭐든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운동을 좋아한다면 언제나 명확한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은 맞지만 더 가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그 무언가를 제쳐두고 직업이 아님에도 과하게 운동에만 올인하는 것은 제가 앞서 지적한 3가지 부작용을 안고 가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발전 또한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여러분들이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주 에너지원임에는 분명하지만 냉정 또한 과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어서 좋을 거 없을 이 조바심병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